오늘은 주식 유튜브 방송 관련 유의사항을 잠시 안내드리고 나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도 AI를 활용하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은 단순한 보조도구를 넘어 언론사의 보도자료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제3자의 창작물을 기본 소스로 제공하면 이를 조합한 짜집기 영상을 생성하면서 왜곡과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과 유사한 음성과 그럴듯한 이미지 자료를 생성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상당한 오류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연파 채널의 HLB 영상은 평균 10시간 넘게 투자해서 심혈을 기울여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불과 10여 분 만에 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유튜브 영상 제작 방식의 주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써보신 분들은 익히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적지 않게 포함되기 때문에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려는 비판적 태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형태의 디자인이 확인된다면 AI가 제작한 영상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내용을 잠시 시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투자 정보 찾으실 때 혹시 이 영상 사람이 만든 거 맞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요, 진짜 전문가가 분석한 것처럼 보이는 투자 영상을 단 몇 분 만에 수백 개씩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협, AI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우리 투자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이 혁명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10분 만에 영상 하나가 뚝딱하고 완성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차이 좀 보세요. 사람이 기획하고 자료 찾고 편집하고 끙끙대면서 최소 10시간은 좋게 걸릴 작업을 생성형 AI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딱 10분 만에 해치운다는 겁니다. AI는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속도를 내는 걸까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인터넷에 널려있는 뉴스, 블로그, 영상 같은 수많은 자료를 순식간에 싹 훑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마치 조각보를 잇듯이 짜깁기 대본을 하나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이 대본에 딱 맞는 목소리랑 이미지를 착착 붙여서 하나의 영상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술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위험한 이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핵심입니다. AI가 만든 컨텐츠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보신 스타일의 디자인이나 음성이 확인된다면 구글의 생성형 AI가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필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HLB는 2.27% 하락하며 KRX 정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2.03%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 또한 1.47%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와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운데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발언이 제약 섹터 투심을 더욱 위축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3.23%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4.82% 하락했기 때문에 2.02% 하락한 HLB는 주간 상승률에서는 지수나 섹터 대비 선방한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 7주 연속 제약 섹터 대비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제약 섹터 대비 강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간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4.8% 상승했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81% 상승했기 때문에 2.65% 상승한 HLB는 지난달 대비 이격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과거 출량파가 주가의 바닥을 정확하게 예측했을 때 사용했던 보조지표에서 일제히 HLB의 바닥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횡보세를 이어가는 듯이 보이지만 바닥권에서 활용하는 핵심 보조지표들은 여전히 물량을 흡수하면서도 바닥을 견조하게 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다양한 변수와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출량파의 차트 분석 또한 어긋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동안 출량파가 활용하는 보조지표들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정교하게 제시해왔기 때문에 해당 신호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일정 기간 횡보하게 되면 횡보한 길이에 비례하여 응집된 에너지가 일시에 분출된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차트 이론이라는 것을 자주 강조드렸는데 횡보 이후의 변동성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차트상으로는 횡보 이후 주가가 그대로 반등해도 좋을 것이며 잠시 하락해서 쌍바닥을 그려준다면 더욱 강력한 상승파동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희일비 없이 편안하게 추이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쌍바닥 패턴은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상승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신호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쌍바닥 패턴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로는 좌측 저점이 낮은 경우와 우측 저점이 더 낮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이 더 낮게 형성되는 쌍바닥 패턴은 첫 번째 저점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나타난 뒤에 두 번째 저점은 상대적으로 얕게 형성되면서 매도세가 약화되고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와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세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측이 더 낮은 쌍바닥 형태는 기존 저점을 깨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도 간주되며 적지 않은 투매 물량을 유도한 뒤에 반등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력의 자금력이 제한적일 경우 안정적으로 반등 추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자를 선호하는 반면 자금력이 풍부할수록 후자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변동성과 불안감을 증폭시키지만 이러한 쌍바닥 패턴은 강력한 상승 탄력이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변수로 인해 100% 확률로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베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거래원별 매매 현황을 보면 공매도 추정 창구들이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미래에셋에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으며 삼성증권이 가장 많은 매도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이후로 보면 주요 공매도 추정 창구인 모건스탠리가 여전히 압도적인 누적 매도세를 보여주었으며 개인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가장 많은 누적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평단가는 48,366원으로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가 38,750원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공매도 세력들은 19.88%의 높은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가 횡보하면서 공매도 추정 수익률 또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공매도 비중은 정규장 기준 20.02%로 이틀간 큰 폭의 감소 이후 급격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균 공매도 비중 또한 18.32%로 증가하며 공매도 재개 이후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HLB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30위권에서 밀려난 모습입니다. 검색률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카카오와 SK하이닉스 순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강세를 예측한 이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는데 금요일 나온 반도체 관련주의 조정이 추세 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은 어느 한쪽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패권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HLB 수급 동향을 보면 4주 만에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은 한 주 만에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며 기관은 지난주 순매도 이후 한 주 만에 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두 주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수급상의 변화 조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47%로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월을 기점으로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했었던 금융투자는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들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으며 2024년 이후로나 2차 CRL 이후 순매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연준이 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투심이 위축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 증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가팔랐던 만큼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0.5%대의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테슬라가 4.02% 상승하면서 강세를 주도한 모습입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업체로 보면 곤란할 것이며 자율주행과 AI와 휴머노이드 등 전기차 이외의 산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1.72% 하락하면서 직전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다만 직전주에 5.94%나 상승하며 역사상 최고 상승률을 연일 갈았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행보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2022년 9월부터 꾸준히 강조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주가에도 반영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플레이션과 증시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면 거시적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은 매일 장전의 글로벌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향파 유튜브 채널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셔서 정보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연간 수익률 동향을 보면 2025년 들어 코스피가 41.03% 상승하며 나홀로 40%대 상승률 속에 여전히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23.01% 상승으로 여전히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이후로 보면 코스피가 27.99% 상승으로 중위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상승률은 마이너스 3.57%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그만큼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하였으며 외국인은 선물시장 또한 순매도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주간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여전히 동반 순매수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도 소소하게나마 동반 순매수로 대응한 모습입니다. 월간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압도적인 매수세를 이어간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6조 9천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은 9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급의 상반된 포지션을 취한 모습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 분석가들이 8월과 9월 증시 폭락설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이 이거래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코스피 9월 상승률이 플러스 6.28%이기 때문에 9월 대폭락설은 설득력이 크게 약해진 형국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등 이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코스피 신용잔고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주 전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신용매수 잔고는 꾸준히 증가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피 지수는 신용매수 잔고를 등에 업고 강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지수는 급등 이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신용매수 잔고는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추세적인 반락이 있기 전까지는 신용매수 잔고가 지수를 선행해왔다는 점에서 신용매수 잔고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코스피는 방산과 전기가스업과 전기전자가 강세를 보였으며 오락문화와 조선 섹터가 하락을 주도하는 등 이외 섹터는 일제히 조정을 보인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관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도하며 0.83%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주간 코스닥은 섬유의류 섹터만 나홀로 상승한 가운데 나머지 섹터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개인이 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도하며 4.82%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발언이 투심을 위축시켰지만 제약바이오 업황이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약 섹터 대세 흐름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주간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삼성전자우와 셀트리온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으며 카카오와 LGCNS와 현대로템 순으로 매도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한 주간 코스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심텍과 동진세미캠과 VM 순으로 매수세를 보였으며 알테오젠과 ABL바이오와 로보티즈 순으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FDA 승인 소식에도 주가는 차익 실현 물량이 되고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는데 외국계 투자은행인 UBS에서 발행한 매도 리포트가 외국인 매도를 자극한 것이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리포트는 한국계 초보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것으로 리포트를 분석해보면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조악한 분석과 비슷한 유형의 리포트를 발행하며 주가를 위축시켰었던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 매도 리포트 또한 잠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FDA 승인이라는 확고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대세 흐름을 꺾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CRL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이노베이션의 반등세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넥스와 HLB가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HLB가 장기간 횡보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룹주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변동성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지표에서 가리키는 신호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의 신규 대차 물량은 2,118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2,137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간 신규 대차 물량은 5,556억 원이며 대차 상환 물량은 5,443억 원으로 역시나 대차와 상환 물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는 5,00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주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9월 2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하며 556만 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멤버십 추천 종목의 2025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8월 수익률이 급증한 데 이어 9월 수익률 또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현재 보유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929%이며 2025년 익절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3,644%로 여전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과 익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15,573%로 지난주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급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802%입니다. 절대 수익률은 물론이고 진입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주간과 월간과 연간 수익률 모두 손실률을 압도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각기 다르겠지만 각자 최소 투자 금액을 수익률에 대입해 본다면 투자 성과를 현금으로 환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감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 지수의 향방을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주도주를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추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 증시와 다르게 주식 분석가의 수익률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우리 증시에서는 대다수의 주식 분석가들이 추천 후 예후가 좋지 못한 것은 뒤로 숨겨 함구하며 예후가 좋은 추천 사례만 과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주기적으로 확인해보고 있지만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출향파 채널 외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분석가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향파 채널은 추천 당일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제시한 대로만 잘 따라주신다면 지금 보셨던 수익률은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향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향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